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4월 29일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죠. 주요한 내용은 DSR 적용을 통해 대출을 규제한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많이 오른 집 사는 게 더 힘들어지죠. 이거는 투기꾼들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대출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용어 정리도 앞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TV,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를 적용받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인정되는 자산 가치 비율이라는 뜻으로 간단히 예를 들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가치인 5억에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이 2억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3억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자산 가치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비율을 L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이나 홍콩 같은 선진국은 LTV가 8, 90% 적용되고 있고요. 옛날에 일본은 LTV가 120%가 넘었습니다.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준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 부동산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점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일본 부동산을 따라간다고 하기에는 LTV 차이가 상당하죠. 다음으로는 DTI랑 DSR을 보겠습니다. LTV가 자산가치 대비해서 대출 가능한 비율이라면 DTI랑 DSR은 연소득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 연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 연이자고요. DSR은 연소득 대비해서 주택담보대출 연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 연원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될 기초 용어가 원리금입니다. 원리금 뜻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이고요. DTI를 다시 보면 주택담보대출 실행한 건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그리고 거기에 기타 대출 이자만 더한 걸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타 대출은 카드론,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등 모든 대출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랑 기타 대출의 이자를 더했을 때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DTI는 40%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타 대출 원금까지 포함이 되면 DS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DTI랑 DSR 중에서 어떤 게 대출이 더 안 나올까요? 당연히 DSR 적용받는 게 더 안 나오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LTV는 담보의 자산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말하고 DTI랑 DSR은 연소득 대비해서 대출 가능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SR은 DTI보다 더 까다로운 애고요. 이 정도만 보셔도 다음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4월 29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차주는 대출 실행한 사람을 말하고요. 원래는 DSR을 적용받는 경우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주택 또는 연소득이 1억 초과했을 때였는데 올해 7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포함해서 6억 초과 주택에도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6억 초과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에만 84%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33% 이상이 6억이 초과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아파트가 DSR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미 아파트라는 담보가 있는데도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더 집 사는 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에는 2단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 해에는 3단계,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연소득이 낮은 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잘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발표되진 않았고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DSR 적용 제외 대상이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타 대출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중도금 대출 실행하실 때도 DSR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입주 시에 잔금 대출 때 DSR 적용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굳이 중도금 대출까지는 안 건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DSR을 계산하실 때에는 가장 정확하게는 은행을 가셔야 되지만 그 전에는 이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DSR 계산하는 걸 하나씩 보면 일단 DSR을 체크하시고 만기에 일시에 상환할지 원금 균등 분할할지 원리금 균등 분할할지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리금 균등 분할을 하죠. 연소득이 얼마인지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타 부채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대출 실행할 금액은 얼마인지 대출 기간은 얼마나인지 그리고 대출 이율까지 적어주시면 DSR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이 길면 길수록 DSR 비율은 낮아지겠죠. 보통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길게는 3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계산서를 보면 연소득 5천만원, 기타 부채 1억, 그리고 연원리금 상환할 금액이 1년에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이자인 4.5%로 계산을 하고요. 연원리금이랑 기타 대출의 원리금을 더하면 거의 2천만원에 육박하죠. 그러면 DSR은 40%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점차 하향 조정을 하죠. 당연히 만기일이 짧아질수록 대출 가능 금액도 적어지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영끌하시는 분들이 이 신용대출을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음에 또 주요한 내용이 비주택 대상 대출 담보 비율 규제 도입 방안입니다. 비주택이라고 하면은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이 있죠. 원래는 이런 것들에 크게 제약이 없었는데 이제는 LTV 70%로 제약을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는 LTV를 40%까지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23년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을 전면 도입해서 비주택에도 DSR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면 비주택인 토지, 오피스텔, 상가 대출도 까다로워질 예정이고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보통 1주택을 담보대출 실행하고 오피스텔 같은 거 대출 70% 실행해서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소득이 낮으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대출조차 제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면 앞으로 경매 시장에서라든지 현금 많으신 분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민 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나오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걸 정해놓고 같이 발표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도 이 서민 실수요자한테는 LTV랑 DTI를 대폭 확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리고 이번 정책을 보면 이 LTV랑 DSR을 자꾸 같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LTV랑 DSR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친구한테 200만원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는 나한테 담보로 500만원어치 금을 줬어요. 그럼 이 담보만 갖고 있어도 충분한데 굳이 이 친구의 소득 능력까지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 친구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간에 나는 어차피 담보인 금 500만원어치가 있으면 200만원은 어렵지 않게 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상환할 능력이 있는 서민 실수요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여유롭게 열어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수요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